2026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혼돈이 온다.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, 뭐랄까, 각자 상황에 딱 맞는 생존 전략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이 진짜 한 목소리로 얘기해요. 2026년이 되면요, 집이 없는 분들부터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까지 정말 모두에게 전에 없던 그런 혼란의 시기가 될 거라고요. 왜냐하면 공급은 뚝 끊기고 전셋값은 막 오르고 여기에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까지 막 얽혀있기 때문이죠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만약에 진짜 이런 시장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? 오늘 전문가들 조언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이 대혼돈이 왜 오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고, 그 다음에 무주택자, 1주택자, 그리고 다주택자를 위한 맞춤 전략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집이 없는 분들, 아마 가장 막막하실 텐데 그 고민부터 함께 풀어보죠. 아마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47살 무주택자 A씨 얘긴데요. 작년에 집주인이 이 집 10억에 사실래요? 하고 물었대요.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쳤는데 와, 불과 1년 만에 호가가 17억까지 올랐다는 겁니다. 진짜 너무 뼈 아프죠. A씨 같은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? 시장에 압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공사비는 오르고 정책도 얽히면서 이른바 공급절벽이 현실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살 집은 줄어드는데 전세 같은 거주 비용은 계속 오르는 정말 이중고에 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말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. 이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켜보는 관망은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. 대신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청약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존 주택 중에 급매로 나온 거 아니면 경매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, 1주택자분들은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1주택자분들 더 좋은 곳,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양도세, 취득세 같은 세금도 그렇고 대출 수수료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으니까요. 부담이 너무 커진 거죠. 그런데요, 전문가들은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이 갈아타기 수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평소에 나 저 아파트 가고 싶다 하는 목표 단지가 있다면 꾸준히 지켜보라는 거죠. 그러다가 시세보다 확 낮은 급매물이 딱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혹시 현금 여유가 좀 있는 1주택자분들이라면 또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. 뭐냐면 역세권처럼 위치 좋은 곳 있잖아요. 거기에 있는 좀 낡았지만 재건축을 노리는 빌라들.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하네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상황이죠. 바로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인데요. 이분들에게 가장 큰 변수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. 다주택자분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벽이 뭐냐면 바로 이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곳에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무려 최대 82.5%에 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지금으로선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. 이 도넛 모양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한눈에 떡 들어오실 거예요. 집을 팔아도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.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정말 요만큼 아주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파는 대신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.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세를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.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 같은 복잡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. 가족끼리 시세보다 엄청 싸게 집을 파는 척하는 이른바 저가 양도 있잖아요. 정부가 이걸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등 이런 편법을 막으려고 감시를 엄청 강화하고 있거든요.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정말 다 다른 상황을 살펴봤잖아요. 근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이 내놓는 핵심 조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입지 좋은 똘똘한 한 채의
집중하라는 거예요. 결국 2026년 이 대혼돈의 시장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, 여러분의 그 똘똘한 한 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?